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2일 저녁 9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김기수 TV로 진행하는 프리덤 뉴스. 오늘은 서울시 교육감 단일화, 재단일화 유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후보 청문회 중에서 이창양 씨가 이창양 후보가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경제 대통령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대구시장 출마했다가 또 수성구에 또 출마하고 했던 김재원, 유영아 이 두 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저희 프리덤 뉴스 인터넷 신문 광고를 좀 하고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인터넷 신문 프리덤 뉴스입니다. 오늘 숨결이 혁명될 때라는 신간 소식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숨결이 혁명될 때라는 신간 소식인데요. 제가 갖고 있는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이고 여기 출판사가 지난번에 보니까 굿바이 이재명 편했던 지우 출판입니다. 지우 출판사. 지우 출판사에서 숨결이 혁명될 때라는 책을 펴냈는데, 아시다시피 지우 출판 그 굿바이 이재명에서 빅히트를 쳤고, 그 지우 출판사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책임당원이었다는 걸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 있죠. 이 책도 역시 우리 이 책을 편집한 분이 반일 종족주의 편집했던 박지영 작가가 이거를 편집을 했습니다. 기획을 했습니다. 이 책이 그냥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박정희에 대한 모든 것을 담았다라고 했는데, 모두 조석 KBS 전 KBS 이사 있죠. 예. 지금 뉴스타운에 계시죠. 예, 조석 이사 외에 또 여러분들이 여기 이용훈 교수님 글도 있고 많은 분들이 17분 정도 되는 분이 옴니버스 형식으로 유신에 대해서 이런 책을 썼습니다. 짤막짤막한 글들을 모아놓으니까 책 한 권이 됐는데요. 어쨌든 지우 출판에서 나온 숨결이 혁명이 될 때 이 책 한번 사 보시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이 서울시 교육감 단일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참 불편한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 서울시 교육감은 벌써 조희연이 두 번째 내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나온다 그러죠. 공수처의 수사 대상으로 올랐는데 뭐 또 나오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 보수 교육 서울 교육감 후보 단일화,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교육시민운동을 해왔던 많은 단체들이 그룹을 지어가지고 서울시 교육감 뿐만이 아니고 전국의 각 도 단위, 시도 단위의 그 단일화 기구들을 만들었고, 그 단일화 기구들끼리 또 단일화하는 그걸 만드는데, 서울을 예를 들자면은 국민교육희망연대라는 단체가 제일 먼저 만들어졌고요. 저는 거기 국민교육희망연대 만들어질 때 제가 바른교육실천행동 대표로서 운영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교육희망연대에 그 상임대표가 있었는데, 상임대표 3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시민단체, 교육시민운동, 학부모단체, 또 일반 시민단체, 이렇게 해가지고 3개 그룹에서 나와서 시민사회 부분, 학부모 단체 대표,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 쪽 이렇게 해가지고 3명을 해서 상임 3인의 상임 대표를 추대를 하고 국민교육희망연대를 하다가 뭐 잘 아시다시피 또 단일화 기구들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뭐 지금 이렇게 알려진 대로 이제 이 세계 단일화 기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백모 박성현 씨가 하는 단일 기구가 하나 있었고, 뭐 저 4년 전에 이선본이라고 하는 그 조직이 그대로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단일화 기구가 제가 이름이 좀 길어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단일화 하나 있었습니다. 다 각자 역할을 또 해다가 이 3개 단일화 기구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단일화를 추진하자. 그러면서 만든 것이 널리 알려진 대로 교추협이라는 단체입니다. 단체라기보다는 협의체죠. 3개 단일화 기구가 이 교추협을 결성을 하고 이 5명의 후보를 모셨죠. 거기에는 조영달 후보도 오셨고 박선영, 그 다음에 중앙대 이대영 교수,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조전혁 의원 이랬습니다. 그리고 원로 그룹도 있었고 서울시 시의원 하셨던 갑자기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 5분이 오셨는데 이분들이 토론회라기보다는 교육 관련 현안 토론회라기보다는 이제 공청회 비슷한 그런 모임을 한 서너 차례 했어요. 하고 중간중간에 이제 이 교추협이라는 데는 각 단일화 기구의 상임 대표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회의를 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성이 있는 거죠. 거기에서 후보들 간에 합의를 한 겁니다. 어떤 방식에 의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쓰고 선거인단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여론조사 어떻게 하고 또 이제 여론조사 방식으로 할 건지 선거인단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그 선거인단들한테 문자 메시지로 경선에 참여해라 이렇게 문자를 보내서 거기에서 투표를 하는, 그래서 그 결과를 받아내는 그런 어떤 경선 방식에 대해서 동의를 한 거예요. 그 동의 안 하고 나간 사람이 그 조영달 교수입니다. 조영달 교수님은 나갔어요. 나는 이거 동의 못 하겠다 이러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4명이서 남아있는 4명이서 이거를 진행을 했는데 뭐 널리 알려진 대로 조전혁 의원이 가세연의 방송에 나가서 방송을 하던 중에 댓글창에 뭐 그런 것들이 올라왔다는 거죠. 올라와서 서울시 시민이 아니더라도 그 경선 인단에 할 수 있다 막 이런 얘기들이 이제 올라오고 막 그래서 그것이 부정선거 부정경선이다 그러면 이제 논쟁이 있었는데 그 시점에서 그것이 예를 들어서 특정 후보, 그러니까 서울 시민이 아닌 사람들이 이 교추협에서 뿌린 프로그램에 따라서 경선 인단에 참여하겠다라는. 근데 그 경선 인단에 참여하는 명단 수집하는 그 URL 같은 거를 각자 후보들이 가져가고 또 이 5명의 후보들이 각자 또 명단을 모아온 거예요. 내 명단은 내가 갖고 있는 명단은 몇만 명이다. 그래서 각자 명단을 가져왔는데 박선영 후보가 가져온 것도 있고 뭐 몇만 명씩 했다 있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명단 가져온 사람이 조전혁 의원이 아니랍니다. 아니고 그래서 그 명단을 다 모은 것이 28만 명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 28만 명한테 이제 문자 메시지를 보내겠는지 이제 투표를 했겠죠. 이제 그 투표권 받은 사람이 이제 투표한 사람의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박선영 후보가 이거는 부정 경선이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후보 사퇴한다고 발표를 해버린 거죠. 최종적으로 교체협이 발표한 것에 대한 교체협이 최종 경선 승리자를 발표하기 전에 나는 사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 사퇴한다는 의미가 후보 사퇴를 말하는 걸로 저는 읽었어요. 그럼 이분이 이제 안 하는가 보다. 그리고 이제 왜 이렇게 하려고 가냐. 그냥 했는데 상당히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불만이 있었던 건데 그 방식에 대해서 이제 프로그램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백모 박승현이 왜 내 명예훼손을 하냐 그래가지고 형사 고발을 하고 서로 지금 법정에서 다퉈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거예요. 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겁니다. 그 가세연의 조전혁 의원이 가세연에 가서 방송을 했는데 그 방송에서 특정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 아니더라도 교체부에서 배포한 그 프로그램에 경선인단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 프로그램의 흠결이었자 하자였어요. 그걸 검증할 수 있는 교체협이 국가기관이 아니니까 개인정보를 갖다가 핸드폰이 이게 서울 사람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명단 모아 준 사람 중에서도 서울 시민이었다가 서울 시민이 아닌 사람도 있을 거고, 뭐, 각자 다 그걸로 따지면은 완전 무결한 명단을 가져올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응? 몇만 명씩 가져왔다니까. 그런데, 서울 시민이 아닌 사람이 28만 명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28만 명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교추협에서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이걸 다 28만 명을 할 수는 없으니까 각 후보들이 가져오면 그 후보들을 뭐 100명 또는 200명, 500명 단위로 이걸 잘라가지고 모집단을 한 몇백 명 단위로 잘라가지고 그 중에서 몇 개를 샘플로 검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서울 시민이 아닌 게 확인이 되면 그 샘플 자체를 통째로 버리자 모집단을 이런 어떤 제안도 하고 뭐 이러면서 후보들 간에 이제 갑론을박하다가 어떤 합의점에 도달을 하고 도달이 4명은 합의점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이제 진행을 한 거라는 거죠. 교첩의 기본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었고 이제 거기에 각 교추협을 구성하는 3개 단일화 기구의 각 운영위원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큰 분란이 없이 진행이 되는 거다. 조영달 후보가 나가서 안타깝다. 그런데 더 미룰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박선영 교수는 사실은 지난번에 박선영, 조영달 그 구도로 갔기 때문에 박선영 후보는 조영달을 굉장히 견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조영달 역시 내가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면은 지난번처럼 지난번에는 그 단일 안 했지만 지난번에 그 프로그램에 덕을 봤던 박선영 씨한테 페이스에 말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의 교추 프로그램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의 제기를 많이 했던 사람이 조영달이고 결국에는 난 그 동의 못해 그리고 탈퇴를 한 거예요. 그런데 박선영 교수는 조영달이 나가버리니까 그냥 남아 있었던 거죠. 남아 있었던 거죠. 이제는 나가니까 동의 안 하고 나가니까 그러면 이제 나간 사람 빼고 나머지는 이거를 프로그램을 안 돌릴 이유가 없잖아요. 진행이 돼버린 거예요. 그대로 조영달을 다시 조영달 교수를 다시 영입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기보다는 그래 에이 좋아 나갔어 그래 그냥 가자 이렇게 고 된 거예요. 그 고 된 거에 대해서 박선영 교수는 책임져야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그러면은 조영달 교수 나가려고 했을 때 아니다 이거 문제 있다 그러면 조영달을 다시 그 넣기 위한 노력을 하고 해야 되는데 나머지 4명 후보가 조영달 나가니까 나가라 뭐 지금 처음에 그렇게 해놓고 니 나가면은 그렇게 혼자 나가갖고 네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출마할 수 있을 것 같아 흠치퐁 된 거지 흠치뿡 응? 그래가지고 그렇게 4명이서 의기투합해가지고 일을 진행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결과에 승부를 해야 되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가세연에서 터지는 얘기가 가세연에서 그것이 서울시의 그것이
시민이 아닌 사람이 경선인단에 들어갈 위험이 있다라는 거를 누구나 알고 있었고, 그것이 외부에 이제 가세연의 후보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가세연에서 방송 중에 폭로가 돼가지고 그게 많이 들어왔다라는 건데, 해필 조전혁 의원 방송할 때, 조전혁 의원 지지 방송할 때니까 가세연의 그 영향력이 크니까 조전혁 의원 지지자들이 그 그룹에 많이 들어갔을 거다, 명단에, 이렇게 생각해서 불공정하다고 했지만은, 실제로는 그 내용이 예를 들어서 그거를 또 박선영 교수가 얘기를 해가지고 막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공지의 사실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또 찔러가지고 그게 커져가지고 가세현 시청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그냥 그게 다 알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각자 몇만 명씩 가져온 그 숫자 중에 누구께 가장 부정한 게 많았느냐, 이런 이제 문제가 또 하나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URL을, 경선 URL을 쭉 뿌려가지고 수집해온 것 중에 그 사람이 가짜로 경선인단에 드는 사람이 민주당 당원인지, 조전혁 의원 지지자인지, 박선영 의원 지지자인지, 뭐 누구 지지자인지 알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누군가가 추적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어떤 지지자라도 거기에 위장해서 가입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후보에 대한 후보 중립적이라는 표현이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후보 중립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문제 자체는 기본적으로. 조정현 의원이 뭐 가짜 명단을 갖다가 밀어넣은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있는 범위 내에서 그거를 진행을 했는 것인데, 지금 그 와중에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조 장관이 원로인단에 있으면서 이 과정도 다 보고를 받았다 그래요. 근데 재단이라 하면서 이제 교육청 앞 근처인가 어디 뭐 텐트 쳐놓고 저 단식 농성도 하고, 그래서 지금 뒤에 보이는 사진은 조정혁 장관이 가가지고 그래 재단이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이렇게 조전혁 의원이 저렇게 가버리니까, 아니 무슨 응? 이제 이 내용이 이제 각 재단이라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박선영 측의 입장이 있는데, 그분이 또 물망초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우리 우파에 영향력이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크게 이 두 파로 나눠져 가지고 자칫 우파의 분열 상이 오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그 교수협을 구성하고 있는 단일화 기구들끼리도 약간 제일 강성인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백모 박성현 씨 입장에서는 발끈하게 돼 있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고소까지는 할 거는 아니다, 이 문제가. 그런 생각을 이제 갖고 있는 거고, 단일화 과정은 끝났다라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고소라든지 이런 걸로 비하하는 거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 저기를 교추협하고 사전 협의가 있었다고 저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정의원이 저기를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단일화 합의 서명을 해가지고 했어요. 근데 저기서 이번에 조정의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거 보니까 정교협에 갔다는 거예요. 정교협 사무실에 가서 만나가지고 이제 왔는데 만남이 결렬됐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재단이라는 사실 물 건너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또 후보 등록을 해버렸어요. 후보 등록을 하니까 기자들이 아니 재단이라 안 합니까? 기자들이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또 페이스북에다 썼어요. 기자들이 단일화 했냐고, 단일화 포기했냐고 묻는다. 아니다. 본인 끝까지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지금 후보 등록일이 지금 시작돼 갖고
좀 있으면 이제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 굉장히 이걸 지켜보고 있는 입장에서 좀 곤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박선영 후보는 어쨌든 그 북한 인권운동이라든지 또 국군 포로 문제에 대해서 독보적인 일을 또 해오셨던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박선영 씨를 지지하는 분들이 서로 간에 이제 이렇게 왜 하느냐 이러는데, 그분들은 교추협이 어떻게 결성이 됐고 그 교추협을 구성하는 3개 단체가 과거에 어떤 일을 해왔고, 거기에 저희 국민교육희망연대 같은 경우에도 몇십 개 단체가 있고, 그 몇십 개 단체는 또 산하 단체들도 있는 중견 단체들도 있고, 전국 조직을 가지고 있는 단체도 있고요. 학부모 운동을 해왔던, 시민 운동을 해왔던 그런 수십 수백 개의 조직들이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시. 여기에는 묵묵히 낙태 반대 운동을 해왔던 사람,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을 해왔던 사람, 그 다음에 전교조와 학생 인권 조례 제정 반대 투쟁을 해왔던 정말 맹렬한 그 시민운동가들이 다 포진해 있는 것입니다. 그냥 국민교육희망연대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 조직의 토대 하에서 우리가 다 지켜보고 있었고, 교추협이라는 결과를 이번에 반드시 단일화 성사시킨다 그래서 결과를 내놨던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또 쉽게 얘기하는 어르신들이 이제 나서기 시작하는 거죠. 뭐 요즘 최근에 서경석 목사까지 또 등장을 했던데, 그 과정에 대해서 저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늘 얘기하지만 민주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절차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고, 그동안 시민사회 단체에서 우리가 단일화 기구를 만들고 단일화 기구들끼리 교추협을 만들고 거기서 후보들을 모으고 거기서 단일화 방식에 대한 합의에 이르고 단일화를 진행을 하고 했던 것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겁니까 지금? 거기를 지켜보고 있던 시민들인데 이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그러고 결과만 빨리 내놔라 그러는데, 내가 어떤 분들이 그래요. 지지율이 더 높으니까, 박선영 지지율이 더 높으니까 박선영 쪽으로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입니까? 이것이 과정이냐 이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최근에 또 이제 후보 단일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기도는 단일화됐어. 단일화돼서 임태희 전 의원으로 지금 어디 대학교 청장으로 있죠. 그 다음에 인천도 단일화됐어요. 최계훈 후보로 단일화됐고, 조전혁 의원도 어쨌든 단일화 과정을 거쳤으니까 단일화된 거예요. 세 명이서 연대 선언을 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방송을 타고 이러니까 조전혁 의원이 지지율이 또 확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쪽에서는 또 야, 지지율 평균으로 하자 뭐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난 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조전혁 의원이 또 이주호 장관은 이주호 장관대로 MB 때 교육을, 저도 할 말 많아요 이주호 장관에 대해서. 지금 이주호 장관이 처신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주호 장관이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장관까지 했으니까 내 맘대로 해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풀뿌리의 민주주의라고 뭐 좌파들이 늘 쓰는 용어지만, 교육시민운동을 해왔던 학부모들, 그분들의 염원을 그분들이 요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를 깡그리 뒤집을 수 있다는 생각방식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어디서 그런 교만한 생각이 나오는 건지, 이주호 장관을 만나면은 저는 정말 한마디 해주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교추협을 구성하는 각 단체들이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여기에 교추협에 각 활동했던 사람들이 생각은 다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각 단체에서 대표성도 있었고요. 쉽게 말하면은 여기 국민교육희망연대 쪽에서는 범사련 쪽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범사련도 들어있고,
뭐 여기 전학연도 들어와 있고 적지 않은 단체들이 국민교육희망연대를 만들고 그것도 부족하다 그래서 다른 단체들하고 또 다 끌어들이기 위해서 교취협이라는 단체까지 만들어서 내놓은 단일화 결과가 초라하지만 어쨌든 조정의 의원으로 끝났던 거니까 그걸 좀 인정을 해야지. 우리 우파가 맨날 뭉치면 무슨 저기 뭡니까 분열로 망한다고 맨날 그렇게 해서 이번엔 분열 안 하고 잘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이걸 갖다가 역성을 드는 원로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돼요. 자칫 잘못하면은 큰 불안이 되고 정권 교체를 했잖아요. 어렵게. 저는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이런 시민사회가 이렇게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렇게 되면 다시 이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대통령 혼자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이제 익히 알잖아요. 예? 그렇다면 교육감을 바꿔야 돼. 바꿔줘서 그걸 해야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윤석열한테 전부 다 기댈 겁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사람한테? 나는 그 대통령인 대통령대로의 대통령이 또 우파 얘기만 들어야 됩니까? 좌파 얘기도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와대 이전 문제도 그래서 법과 원칙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응?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열린 마음으로 봐야 되는데 주장은 하더라도 과정과 절차를 중시하는 그런 성숙한 우파 시민사회가 좀 됐으면 하는 게 이번에 바람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결과를 뒤집어 가지고 승리한다 하더라도 큰 생치기를 남길 거다. 그런 말씀을 오늘 그냥 드리고요. 두 번째는요, 이창양 의원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지금 이창양 그 산업부 장관이 산중이 이 인사청문회에서 전두환 대기업 이주 정책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했는데 본인이 블로그인지 개인 블로그죠. 전두환 대통령을 경제 대통령이라 이렇게 표현한 부분인데 그거를 이제 지적을 하니까 더불어민주당인이 막 이걸 또 캐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변명을 해버렸는데 이 전두환 대통령 때 물가가 안정됐던 것에 불구하고 대기업 위주 정책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대기업 위주 정책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산업 그 박정희 대통령 때 노선이 그대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 위주 정책을 했지만은 대기업을 가보면요, 이게 알만한 분이 그래. 대기업이 아닙니다. 대기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그냥 자동차 말하면 조립 완성차 생산이고 현대자동차도 가면은 대기업의 1차 밴드, 삼성전자의 1차 밴드, 그게 부품 소재 넣고 하는 1차 밴드, 1차 밴드, 2차, 거기 1차 밴드에 또 넣는 2차 밴드, 이런 중소기업들이 쫙 수직으로 계열화가 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대기업은 그냥 브랜드일 뿐이고 실제로 물건을 만드는 것은 그 계열화된 밴드입니다. 밴드. 그 밴드들이 다 중소기업이고 그런 식으로 돼 있지. 대기업이 이 중소기업하고 무슨 그런 시대에 그게 아닌데도 민주당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장관 후보자가 전두환 대통령이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5.18을 헌법 정신에 넣는다라든가 전두환 대통령 시대를 아주 폄훼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에 지금 윤석열 정부도 가는 건데 참으로 이창양 후보의 이 소신을 굽히는 이 발언을 보면서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최소한 2년 뒤에 국회에서 다수당을 국힘당이 차지하지 못하면은 5년 내내 이렇게 끌려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주는 대표적인 겁니다. 전두환 대통령 사실 지금 유해도 6개월째 연희동에 자택에 있습니다. 화장을 해가지고 자택에 있고
지금 현충원에 모셔야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택에 있는 상태고, 윤석열 당선인은 여기 문상이나 조화도 안 보내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순자 여사를 초대했다고 해서 막 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연희동 자택에 저렇게 놓고 이순자 여사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만나가 인사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윤석열 당선자는 자기 잔치잖아요. 자기 잔치에 사실은 염치 없이 전두환 대통령 영부인 이순자 여사를 자기 잔치에 불러놓고 상가집에는 안 가보고,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번에 이제 가을에 그 10월 달쯤 되죠. 전두환 대통령 서거 일주기 때는 이순자 여사 연희동 자택을 꼭 방문을 해서 위로를 하고, 일주기가 되고 나면은 장지를 대통령이 마련해 가지고 모셔야 된다. 이거는 분명한 거고, 전두환 대통령의 업적에 대해서는 지금 이 후세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역사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정말 무겁게 여기고, 대통령 그 본인 자리가 무겁다면은 그걸 정말 역사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 대통령직에 있으면 그 대통령직이 정말 무겁다는 걸 알면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저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응? 저렇게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홀대하는, 이번에 사람들이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는, 그 박근혜 대통령 가운데 앉혀놓고 저를 90도로 하니까 사람들이 뭐 난리가 났어요. 근데 지금 이순자 여사하고 지금 깜빵에 가 계시는 그 누굽니까? 이명박 대통령, 이런 분들, 거기 그 깜빵에 가 있고 한데 이 취임식에 오고 싶겠어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전두환 대통령 이게 유해가 땅 그 몇 평 그거를 마련해주지 못해서 자택에 안치 중이다. 이게 현충원이나 이런 데 아니면은 지금 이런 분위기에 장관 후보자도 말을 바꾸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어디 저기 뭐 합천이나 이런 데가 묘 써놨다가 해코지 당하기 딱 십상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를 국가가 현충원에 모셔야 되는 거죠. 전두환 대통령 유해는 빨리 모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좀 했고요.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하고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좀 표현이 좀 거친지 몰라도, 죄송스러운지 몰라도, 찬밥 신세 김재원 유영아 이 얘기를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이 김재원 최고위원, 최고인지도 사측했죠. 유영아 이 두 분은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때 사실은 한 분은 이제 관료로 검찰에 있다가 국회의원하고 또 청와대에도 있었고 잘 나갔죠, 박근혜 대통령. 유영아 변호사는 청와대에 있거나 뭐 공직을 받은 사람은 아니다. 하지만 공천을 받았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에서 군포 가갖고 직접 선거운동도 해주고, 또 도장 들고 나르샤 사건이 있었을 때에 그 잠실에 송파에 공천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게 송파을, 그 다음에 은평을인가요? 은평갑인가? 그 이재호 의원 지역구 그거 하고, 대구 동구갑, 대구 동구갑 유승민 의원, 대구 동구갑, 대구 동구을이죠. 동구을. 유승민 의원의 공천을 안 줬습니다. 이재호도 뺏어버리고 유승민도 뺏어버리고, 그 다음에 저 친이계를 학살했다. 그러면서 친박을 저희도 꽂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친이 친박 갈등이 최고로 올랐던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재호와 뭐 이재호 의원 지역구에 유영아를 꽂은 건 아니지만, 유영아를 꽂은 건 아니지만 이재호 의원은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그러면서 박근혜 탄핵
그 시점쯤에 거중 조종을 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친에게 자장 아니겠습니까? 이재원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그 유영아는 그런 과정을 거쳤고 그렇기 때문에 유영아, 김재원 이 두 사람은요 박근혜 대통령의 음덕을 많이 받은 사람이죠. 근데 김재원은 이제 윤석열을 이제 국힘당 최고위원에 있으면서 박근혜 대통령 구명운동을 위해서 본인이 뭔 역할을 했는지 제 기억이 안 납니다. 뭐 태극기 집회 한번 나오기를 했나, 뭐 무슨 저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위해서 단식을 한번 한 인간들이 있었나? 없었습니다. 그런 거 안 했죠. 색깔 싹 바꿔가지고 그 박근혜 대통령 깜빵에 있을 동안에 잘 지냈습니다. 정책위원장인가 뭔가 하고 그러다가 결국 공천 못 받았죠. 황교안 대표한테 배신당했는지 공천 못 받았죠. 공천 못 받아나니까 예? 찬밥 신세된 거죠. 그때 한번 찬밥 신세되고 이번에도 최고위원은 어쩌고저쩌고 됐는데 대구 중랑구에 숟가락 얹었다가 비난받아가지고 했죠. 이번에 대구시장에 또 했죠. 지금 벌써 세 번째입니다. 유영아는 두 번째지만 김재원은 이 정도 하면은 정치 이제 그만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좀 외람되지만 세 번 아닙니까 지금 연달아? 이게 전직 최고위원이 이렇게 희발이가 없어가지고 무슨 최고위원이라고 명함 내고 다니겠습니까? 사무실도 없는 게 최고위원인데 응? 아무 의미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응? 국민의힘당 최고위원이 아무 힘도 없다 하는 걸 여실히 이번에 뽀록나게 한 게 김재원 최고위원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열심히 빨든지 그럼 내각이라도 좀 들어가든지 청와대로 가든지 제가 볼 때는 영원히 친박이니까 친박이고 박근혜 사람이라는 거 있는데 어디 가서 써주겠습니까? 색깔을 변했는데 윤석열이 학교 대학 후배라고 챙겨줄 리는 없다 이거죠. 난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이렇게 이럴 리가 있나? 아니면 홍준표 의원이라도 뭐 가든지 최소한. 근데 윤석열한테 충성을 맹세해가지고 열심히 했잖아. 그렇게 했고 이인선 그번에 이인선 씨가 그 구청장 출신이지 아마 홍준표의 낙점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번에 공천 받는 거 보세요. 홍준표 의원은 그래도 의리는 지키잖아. 예? 그래서 정치라는 게 좀 신조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유영아 의원요. 유영아 의원은 가세연에 나가가지고 지금 유명세도 타고 그러셨고 거기서 가세연에서 책도 내고 뭐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그쪽에서 뭐 자금을 줘도 집도 사고 뭐 이런 아주 아름다운 스토리가 나오는데 박근혜 대통령이요 유영아하고 이재호하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뭔가가 정치라는 게 또 뚜렷해야 되는데요. 강용석 의원을 공천을 해준 사람이 누굽니까? 이재호예요. 에? 강용석 의원 공천해준 사람이 이재호입니다. 이재호.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강용석 의원이 이게 2010년도 기사입니다. 성희롱 파문이 있었거든요. 그때 강용석 의원의 성희롱 발언 파문이 서울 은평을 재선거에 출마한 이재호 한나라당 후보에게로 향하고 있다. 한나라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20일 강 의원에 대해서 제명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민주당은 21일 강용석 의원이 18대 총선 공천을 받도록 강력한 영향을 행사한 장본인이 이재호 후보다 라면서 도의적 책임을 연대 책임져라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 기사 하나만 봐도 알 수가 있죠. 강용석 변호사는 참여연대 출신이고 자기 장인 장모가 그 아름다운 재단에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뭐 월간 조선인가에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장인 장모가 거기 아름다운 재단에 있었는데 아름다운 재단에서 기업에서 후원금 받고 있더라. 그래서 미국에서 유학 갔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나는 거기서 안 하고 이쪽으로 왔다. 야당 쪽으로 왔다.
국회의원 공천을 받았다. 그러는데 난 좀 절대 납득하기 어려운 거 있습니다. 전륜이라는 게 있잖아요. 장인 장모라는 사람도. 강용석 의원은 뭐 오늘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저는 이재호 의원과 강용석 의원은 그래도 첫 정계에 발을 들이게 해준 사람이 강용석 의원이고, 또 이 한 다리 건너서 이재호 의원은 도장 들고 나르샤 할 때에 김무성 의원이 도장을 들고 나르게 할 정도의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 반기를 들었던 것이 이재호 의원 은평을 선거잖아요. 그 선거에 공천을 안 줬던 그런 일이잖아요. 결국에는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근데 유영하 변호사는요, MB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경선할 때, 2008년도인가? 그때 경선할 때, 박근혜 대통령과 법률 자문을 해서 가까워진 신뢰를 얻었던 사이라고 하고, 이재호는 역시 친이계 자장이니까 저쪽 핵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재호와 강용석 간의 그 당시에 이 공천 정도 할 정도도 되면은 사실은 이제 이 정도 유영하 변호사가 강용석이 운영하는 가세연에 나가서 저렇게 헌신적으로 방송도 하고 책도 내고 하는 거 보면 이제 친이 친박 갈등은 없어진 건가요? 그런 거 아예 경계도 없어진 거예요, 진짜. 그러면은 정치인들답게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같이 함께 하게 됐다는 과정들이 석연치 않게 설명이 돼야 되는데 설명이 잘 없고 잘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공적이기 때문에 우린 다 같이 합쳐서 수밖에 없다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었잖아요. 그 친이계들의 책임이 없습니까? 권성동, 이재호 뭐 책임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근데 어떻게 이런 화해는 뭐 윤석열이 달성 사저에 가가지고 그건 뭐 화해라고 하기는, 왜냐면 주체가 달라요. 수사팀장이 불구하기 때문에 대통령하고. 그런데 최소한 그런 어떤 형식적인 것도 우리는 본 적이 없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까워졌는지 난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이해가 잘 안 돼요. 정치인이면 자기의 그 어떤 이런 그 어떤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정치인이면 자기 정치적 행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관계들을 이 대외적으로 개인적으로 친한 거는 둘째 치더라도 어쨌든 이번에 강용석 의원이 그랬잖아요. 같잖아요. 그 저기 다 방송 출연 이런 것도 다 정치적인 그 어떤 그걸 위해서. 그러니까 가세연이 출마한 것도 이름 알리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 인간관계가 뭐 그냥 필요하면 갖다 쓰는 건지, 또 박근혜 대통령과 그런 관계, 취임식까지 모시고 올 정도로 그런 관계인데, 이제 그렇다면은 앞으로 유영하 변호사, 강용석 변호사, 이재호 의원,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큰 하나의 정치적 세력이 합심이 된 건지, 친이 친박이 잘 합쳐가지고 어떻게 뭔가가 하나 그림이 그려진 건지. 그럼 그림이 그려졌는데 왜 국힘당은 도대체 주인이 누구길래 유영하, 김재원 이런 사람은 공천도 안 주냐? 홍준표 의원이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의아하다. 궁금해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그래서 찬밥 신세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 찬밥 신세라는 것은 자꾸 국민들이 다 모를 것 같아도 다 알아요. 일관되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생각에. 특히 또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신임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뭔가 납득이 잘 안 된다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지지 기반을 닦으실 때는 지나온 과정을 잘 돌이켜보고 처신을 좀 진중하게 해주시면은 따라가는 사람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얘기는 이 두 분의 정치적 진로에 대해서 뭐 김재현 의원은 3번이나 미끄러졌으니까 이제 정치 은퇴하세요라는 좀 쓴소리도 했습니다만은 왜 그렇게 자꾸 자리만 보면 자꾸 하시고 싶어 하는지 좀 시민사회에 내려와가지고 후배들하고 만나서 공익소송도 좀 하시고요. 좋은 거 많이 하셨잖아요. 이제 검찰에 있었고 국회의원도 해보고 당의 정책위원장도 해봤는데 우리 여기 시민사회에 정말 제대로 수임료도 못 받고 공익소송하는 젊은 변호사들을 위해서 한번 뭐라도 좀 도와줄 생각 없나요? 응? 그런 생각이 좀 한 말씀 드렸어요. 그 때문에 했으니까 너무 서운하게 듣지 마세요.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프리덤 뉴스 인터넷 신문 오늘도 최태열 노무사님의 글을 올려놨습니다. 김기수 TV로 진행하는 프리덤 뉴스. 예, 오늘 서울시 교육감 재단이라 유감, 소신굽힌 이창양, 그 다음에 찬밥 신세 김재원, 유영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프리덤스 인터넷 신문 운영을 위해서 지금 보이시는 프리덤 뉴스 계좌로 후원을 좀 해주시면은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정기 후원하시는 방법은요, 인터넷에서 프리덤 뉴스를 검색하신 다음에 이 기사 상단에 보시면은 PC 버튼이 이렇게 있고 후원 신청이 있고요. 모바일에서 하셔도 보면은 이렇게 모바일에 구독 신청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구독 신청 그러면은 글이 들어가시면은 되고, 아니면은 이런 특정 기사에 제일 밑에 하단에 가면 이렇게 정기 후원 배너가 있습니다. 그 배너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회원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